오늘 이슈포커스에서는 최근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이죠. 부산 가톨릭대학교 김좌관 석좌 교수 모시고 새삼스럽지만 너무도 중요한 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셨는데 이미 한번 위원을 거치셨죠? 예. 축하드리고 소감을 일단 여쭤볼까요? 예, 제가 그 1기 물관리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그러나 지난 경험도 있고 하니 또 오랜 세월 동안 물 분야에 또 역할을 해온 부분도 있고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한번 3년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약간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권한이 상당하던데 예.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그 물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에 대한 심의 의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하천은 해관부 지자체가 관리하고, 네네. 또 하천 호수는 또 그 국토교통부와 환경기후부가 또 관리하고, 또 발전용 댐은 또 산자부가 관리하고, 네네. 또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바닷물은 또 해수부가 관리하고 이렇게 물이 이 다양한 주체들이 네네.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이걸 통합적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관리하는 측면이 필요하다 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물이 뭐 곳곳에 존재하는데 예.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뭔가 좀 심의하고 의결하고 예. 조율하고 예. 이런 게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자원 또 환경 분야에서 30년 넘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와대가 위원장님을 임명한 이유를 좀 인용을 하면서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기후위기 시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 기후위기는 이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특히 기후위기가 오면은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네. 이 그 식량 위기 그리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일으키는 물의 위기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특히 물 문제는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뭄, 홍수가 일상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 물과 관련해서 정말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산재된 논쟁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리고 저 지역 간의 물 갈등도 요즘 좀 쉽지 않습니다. 좀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역 간 물 갈등도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풀어갈 거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부산 경남 주민들 사실 낙동강 물을 식수로 하겠다 못한다 뭐 이런 갈등이 좀 생각이 나서 여기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이제 부산에 이제 오래 있으면서 갈등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된 게 지역에 맑은 물 가져오는 문제 이게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 간의 갈등 문제인데 특히 경남 지역 주민들은 부산에 대한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이 이게 이제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년 동안 뭐 진주 남강댐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수십 년간입니다. 수십 년간이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게 실제로 가서 보신 분들은 야,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좀 엎어졌어요. 이런 좀 해프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 중에 하나가 지역 간의 물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걸 조정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위원장이 되었으니 이에 대한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최근 정부가 하루 95만 톤에 달하는 부산시 급수량 가운데 42만 톤을 낙동강 하류 취수 다변화 사업을 통해서 뭐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군데는 어령의 강변 여가수, 그리고 합천의 이제 복류수,
그리고 창녕의 강변여가수 이렇게 이제 지자체 및 그 기후부가 지금 그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기후부가 가진 최종안은 어령과 합천은 빼고 그리고 창녕에 좀 여러 군데 5군데에서 복류수 개념을 지닌 강변여가수로 네네. 수량을 거기서 다량 확보하는 것으로 안이 1차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부산시의 뜻과 조금 다르고 해서 예, 또 지역 예. 주민의 뜻과 다르고 해서 좀 더 기후부와 좀 많은 협의가 필요한 그런 보관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안이 나왔을 때 합천의 환강의 복류수, 그렇죠. 그리고 어령의 의령 강변여가수, 강변여가수, 예. 그리고 창녕 강변여가수, 예, 뭐 그 이렇게 세 했는데, 군데에서 하는 걸로. 예, 근데 복류수는 뭐고 또 강변여가수는 뭔지 이 개념도 상당히 좀 낯설어서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변여가수는 거기 이제 그 빠져 있는 글자가 모래입니다. 강변 모래 여가수. 아, 강변 모래 여가수. 예. 강 옆에 모래밭에 이제 파이프를 박아서 물을 치수하는. 그래서 강물보다도 이 모래에 여가된 물이 수질이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유럽에서 라인강 주변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공법이라서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그 공법입니다. 네네. 그래서 강변 여가수는 그렇고 복류수는 강 바닥 바로 밑에 예, 지하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변 여가수보다는 수량은 좀 풍부하고 수질은 강변 여가수가 조금 더 낮고 네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물들을 이제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합천이나 의령은 일단 이 논의에서 좀 제외된 것 같고 예. 창녕 쪽 강변 여가수로 좀 무게의 방점이 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은 두 가지 이유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네네. 하나는 그게 부산의 식수원으로 가져가면은 여기 상수원 보호구로 묶여서 이 개발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렇게 많이 뽑아가면은 자기들이 쓸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 네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충분히 저는 기후부나 부산시가 적극 대응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주민들을 좀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 약간 중앙 정부가 좀 뒷짐을 지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예,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기후부가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농민들의 피해 대책을 위해서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농업용수가 이렇게 지하수가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그런 인프라 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게 4대강 재자연화. 예. 그래서 앞에 있는 보를 좀 열고 물을 흐르게 한다라고 예. 하는데 부산 시민들이 가장 좀 궁금한 부분은 그렇게 흐르게 하는 물이 결국은 낙동강 하류에 모두 모이는데 예. 하구뚝은 그대로 닫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구뚝을 열어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추가 말씀해 주시죠. 예, 4대강에 가장 많이 보가 있는 게 낙동강입니다. 네네. 위에 이제 8개나 있고 아래쪽에 또 하구뚝 하나 있어 총 9개가 있어서 이게 그 9개의 호수로 이렇게 바뀐 게 낙동강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강이 강다오려면은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의 낙동강 8개 보와 하구뚝의 개방은 아주 필연적으로 우리가 그 만들어내야 될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개방은 하는데 기존에 이제 낙동강 하구뚝 얘기가 나올 때마다 대저 쪽에 있는 이제 농민분들이 예. 본인의 농업용수가 좀 부족하다 예, 이런 예.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예, 올 초에 아마 그 농업용수를 조절하는 대저수문의 개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네. 아마 이제 앞으로는 농업용수의 개방을 하더라도 네네. 염분 침투가 되지 않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뭔가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예. 대저 쪽에 있는 농민분들도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예, 보고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래서 뭐 수문 한 2개 정도 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현장의 사항도 보고 그래가지고 시뮬레이션 행가하고 맞춰보고 이러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로 보면은 지하수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용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런 그렇죠. 데이터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장 올여름부터라도 낙동강 많은 보들이 좀 더 많이 열리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정부는 거기에 대한 지침을 올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지침인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4대강 보호 그리고 하구특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개방 로드맵에 대한 지침 이걸 올해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먹는 물 중요성도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만 기후 위기 때문에 홍수 가뭄 말씀하셔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도 보관도 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물 통합 관리 차원에서 지금 정부는 원래 수질 총량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어서 통합적인 측면에서 수량 총량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홍수 총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유역이라면 태백부터 안동, 상주 쭉 내려오면서 저는 지자체마다 홍수량을 할당을 해서 그 지자체가 감당할 홍수량을 스스로 감당해내는 그래서 근원적으로 낙동강 하류부의 범람을 막고 그 지역에 그린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기도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럴 때면은 가뭄과 홍수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예. 앞서 물관리위원회가 부처 간의 어떤 조율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자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사실 낙동강을 따라서 흐르는 수많은 지자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지자체는 이거 열지 말아라, 뭐 열어라, 그리고 뭐 여기서 녹조가 나온다, 제각각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조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그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제가 어쨌든 이번에 되었으니 제가 그 전체 물 통합 관리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조정도 중요하지만 또 요즘 물 안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 안보 측면 그러니까 물이 극심히 가뭄에 있거나 또 급격한 수량의 증가로 인해서 피해가 있거나 이런 측면에서 물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21세기의 중요한 아젠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지역 간의 물 분쟁도 해결하고 또 다부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최상위 의결기구로서 국가 물 문제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한 물 공급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의 물 관리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책 맡으셨는데 앞으로의 좋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저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그 필요성과 쟁점을 알아봤고요. 또 국가 차원의 물통합 관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107회 3.1절입니다. 3.1절에 보내드린 시사포커스 인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